실수의 완비성 공리예요. 수학에서 이 액시엄, 공리는 증명하지 않고 참인 것으로 간주해서 그냥 별도의 증명 과정 없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명제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정리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황을 정리를 한다면, 공리는 증명하지 않고 그냥 선언한 거예요. 이것이 성립한다 라고 선언을 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리는 별도의 증명 없이 그냥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 실수의 완비성 공리는 어떤 것이냐 한번 볼까요? 실수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S가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이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유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유계. 위로 유계이면 S는 반드시 S는 상한을 갖습니다. 상한. 우리 본문에서도 설명했었습니다. 상한은 곧 최소 상계를 말하는 거예요. 상한을 갖는다. 이것이 바로 실수의 완비성 공리입니다. 이 공리하고 짝을 이루게 되는 또 다른 공리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아래로 유계이면 그때는 하한을 갖는다 라고 성립할 수 그런 말로 바꿔놔도 됩니다. 근데 실수의 완비성 공리, 위로 유계이면 상한을 갖는다 라는 것이 완비성 공리의 뜻이에요. 자, 여기 잘 볼까요? 어떤 수열들의 집합이 있어요. 수열들의 집합, 요거를 이제 곧 여기서처럼 S라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S는 보다시피 단조 증가 수열이고요. 위로 유계란 말이 있잖아요. 위로 유계란 말이 있네요. 그러면 이 S란 집합은 반드시 최소 상계가 곧 상한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상한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요 S라는 집합의 슈프리멈이 곧 상한이라는 표기거든요. 얘가 바로 S의 상한이란 말이에요. 말로 풀어서 쓴다면 S의 상한. 상한은 이제 슈프리멈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상한이라고 써서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의 상한을 우리가 숲 S 이렇게 표시합니다. 숲 S라 이렇게 표시하는데, 자, 우리는 만약에 S의 상한을 알파라 놓는다면은 결과적으로 뭘 보여야 되냐면 AN의 극한이 알파다. AN의 극한이 알파라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1번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단조 수렴 정리를 증명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 정리 어떻게 해서 증명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을 보겠습니다. 단조 수렴 정리. 자,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S를 수열들의 집합이라 보겠습니다. N은 자연수예요. 당연히 수열들로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S는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고요. 문제 가전으로부터 위로 6이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로 6이므로 실수의 완비성 공리, 조금 아까 설명했던 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로부터 분명히 S는 상한을 갖습니다. 그 상한을 알파라 놓겠습니다. 이 말은 곧 수학기호를 써서 다시 표시한다면 S의 숲을 계산한 것이 알파란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증명하려는 것이 뭐냐면 S의 숲을 한 게 알파라고 나왔었으니까 AN의 극한이 알파임을 보이려고 합니다. AN의 극한이 알파라는 것을 보임으로 해서 1번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알파임을 보입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번이 증명이 돼요. AN의 극한이 알파임을 보이라는 얘기는 AN과 알파의 크기가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걸 보이기 위해서 다음 같은 것을 활용하도록 하죠. 이 알파가 상한이었다는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이라는 것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알파가 상한이었으므로 자, 먼저 입실을 양수라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알파가 상한이므로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은 당연히 S의 상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서 볼게요. S라는 집합이 단조 증가하는 수열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그리고 위로 6개입니다. 위로 막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린 여기에서 알파가 상한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게 바로 최소 상계, 즉 상한이거든요. 이 위에 있는 모든 얘네들이 전부 다 상계가 됩니다. 그 알파는 상계 중에서 제일 작다는 뜻에서 최소 상계예요. 이건 다른 말로 상한이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슈프리멈. 그런데 여기에서 입실은 양수였기 때문에 이만큼의 입실론을 띄면 여기가 바로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이 되는데요. 이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은 S의 상계가 될 수 없죠. 이 상계, 상한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본문에서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은 결코 이 집합 S의 상계가 될 수 없어요. 상계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곧 이 안에는 이 S 안에 속하는 원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S 안에 속하는 원소가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그런 n이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한이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은 S의 상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훨씬 더 큰 이거인 자연수 분명히 n이 존재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열이 증가 수열이니까 아주 큰 자연수가 되겠죠. 계속 이제 그림사로 본다면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가 알파예요. 근데 수열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어딘가에 이제 좌표 평면상에 점을 찍어서 표시한다면은 자, 이제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이에요. 요만큼 입실론이에요.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바로 n인 거예요. n보다 큰 자연수들은 보다시피 요 안에 쏙 들어갑니다.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여기는 이제 뭐보다 작냐면은 여기는 당연히 알파보다 작게 되겠죠. 또는 이제 이게 n이 계속 커지면 언젠가는 극한이 이제 지금 알파라는 걸 보일 생각이니까 이제 극한이 알파라는 것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n이 계속 커지면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같을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이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문제의 가정이 뭐였었냐면 이 수열들은 단조 증가 수열이라 얘기를 했거든요. 수열 AN이 단조 증가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n보다 n이 더 크면 AN이 AN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죠? 큰 게 더 크니까요. 대문자 n보다 소문자 n이 더 크면은, 즉 대문자 n이 여기 있고 소문자 n이 여기 있다면 소문자 n의 수열 함수값이 대문자 n의 함수값보다 당연히 더 크다는 것은 단조 증가 수열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식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보다는 AN이 더 클 것이고 AN보다는 AN이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자, 그런데 어떤 n도 당연히 이 최소 상계를 넘지 못하죠. 뭐 이게 AN이 알파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등호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입실론보다 당연히 작아요. 이런 대소관계가 명백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가 전부 다 이걸 계산해 보세요. AN- 양변 알파를 빼는 거예요. 이 AN-알파의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입실론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n보다 어떤 큰 n보다 더 큰 n에 대하여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리미트 일반화된 수열의 극한에 관한 정의로부터 AN의 극한이 알파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알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이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AN의 극한이 알파임을 보임으로 해서 이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었는데요. 보다시피 1번이 증명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2번은 앞서 했던 거에 말에 반대로 한 거예요. 요 완비성 공리하고 대비가 되는 걸로 아래로 유계이면 하한을 갖는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 동일한 논리로 반복해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1번과 2번이 동일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생략할게요. 1번의 그 정리, 단조 수렴 정리를 증명하는 그 방향, 흐름 충분히 익혀두세요. 시험제 내기 좋은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